민호야, 네가 올 때까지 내가 버티마. 한국 시간 오늘 새벽, 미국 로스앤젤레스 인근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그날의 사건 이후 전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그가 남긴 약속만이 제게 남았으니까요. 여러분, 제가 왜 그 약속을 지키려 했는지, 왜 지켜야만 했는지,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서윤진입니다. 제 남편은 중견기업 회장님의 외아들 정민호입니다. 시아버님인 정태원 회장님은 40살에 겨우 남편을 얻으셨죠. 늦둥이 아들이었어요. 남편은 부모님의 전부였습니다. 시아버님이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민호 씨가 어릴 적부터 공부도 잘했고 누구에게나 예의 바르고 따뜻했다고요. 시아버님 회사와 주변 사람들도 모두 남편을 엄친아라고 부르며 부러워했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기업을 경영하기보다 학자의 길을 걷고 싶어 했어요. 아버지, 저는 교수로 남고 싶습니다. 민호 씨는 언제나 이렇게 말했죠. 시아버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아들의 뜻을 존중하셨습니다. 저는 유학 시절 남편을 만났어요. 중산층 가정에서 자란 평범한 저였지만 민호 씨는 저를 사랑해줬습니다. 정략 결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좋아해서 결혼했죠. 결혼 후 남편은 미국 LA에서 교수로 재직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에 행복해했고 저는 그런 남편을 지켜보는 게 좋았습니다. 우리에게는 딸 하린이와 아들 현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죠. 그런데 시아버님의 건강이 나빠지셨어요. 사실 시아버님은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상태였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몰랐어요. 시어머님은 이미 10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요. 남편은 고민했습니다. 회사를 맡는 건 원하지 않았지만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시간이 왔다고 생각했죠. 어느 날 민호 씨가 말했어요. 윤진아, 이제 아버지 곁에 있어야 할 것 같아. 우리 한국 가는 거야? 하린이가 물었습니다. 그래. 우리 이제 한국 가서 할아버지랑 살 거야. 저도 남편의 마음을 알았어요. 이제는 혼자 계신 아버지 곁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는 걸요. 할아버지 만날 수 있어? 하린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럼 할아버지 댁은 정말 크단다. 아이들은 한국에 간다는 것에 설레했어요. 우리는 귀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유학 시절부터 살던 미국을 떠나 한국으로 가는 거였죠. 하나둘 짐을 싸며 이곳에서의 추억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어요. 귀국을 며칠 앞둔 어느 밤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학회 회의에 참석했어요.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죠. 저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전화벨이 울렸어요. 새벽 2시였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전화를 하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요. 경찰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차가웠어요. 교통사고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편이 현장에서 사망했다고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가 멍했어요. 경찰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아니야. 잘못 알고 전화한 거야. 다른 사람일 거야. 우리 민호 씨가 아닐 거야. 저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민호 씨,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방금 전까지 저녁 늦게 돌아온다고 했던 남편이었는데, 내일 아침이면 웃으며 아이들을 깨울 남편이었는데, 다음 주면 함께 한국으로 떠날 남편이었는데, 아이들의 방문이 보였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빠가 이제는 영영 돌아오지 않는다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울음소리는 낼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깰까 봐요. 결국 우리가 함께 준비했던 귀국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민호 씨와 약속했던 새로운 시작도요. 아이들에게 함께 보여주려던 한국에서의 삶도요.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며칠 뒤 남편의 유해와 함께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죠. 하린이와 현우는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는 언제 와? 현우가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공항에는 시아버님이 나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인 정태원 회장님은 아들의 관을 직접 맞으셨어요. 한마디도 하지 못하신 채 손끝으로 민호 씨의 관 위를 쓰다듬으셨죠. 시아버님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시아버님은 40살에 얻은 외아들을 이렇게 먼저 보내셨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원하신 대로 가족장으로요. 시아버님은 회사는 물론 지인들에게도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단 하나뿐인 사랑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외아들을 잃은 슬픔을요. 조용히 보내주고 싶구나. 시아버님은 그렇게만 말씀하셨어요. 문상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정말 가족만의 장례였어요. 딸 하린이는 내내 동생 현우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두 아이가 빈소 한쪽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현우가 영정사진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기 아빠 사진이야? 응. 아빠 왜 사진만 있어? 아빠는 어디 있어?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이 어린아이에게요. 현우야, 아빠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때 하린이가 동생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우야, 조용히 해. 여기는 조용히 해야 돼. 8살 딸 아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누나, 아빠 언제 와? 하린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작은 팔로 동생을 꼭 안았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린이는 울지 않으려고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저는 두 아이 곁에 앉아 함께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하늘나라에 가서 정말 이제 안 와? 딸 하린이가 제 품에서 작게 물었어요. 미안해, 하린아.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하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시 동생을 안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울지 마. 내가 현우 잘 돌볼게. 8살 아이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장례가 끝나고 시아버님 댁으로 함께 왔습니다. 아니, 이제는 저희 집이라고 해야 하나요? 결혼식 때 한 번, 그리고 아이들 데리고 몇 번 방문했던 집. 하지만 이렇게 돌아오게 될 줄은 몰랐어요. 높은 담벼락 너머로 웅장한 저택이 보였습니다. 대문을 지나 1층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넓은 거실이 펼쳐졌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느꼈지만 미국에서 살던 집과는 규모가 달랐어요. 높은 천장, 큰 창문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창밖으로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집사님이 조용히 짐을 정리하고 계셨어요. 사모님, 방은 이쪽에 준비해 두었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너무 낯설었어요. 복도를 지나며 남편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방문할 때마다 봤던 사진들이지만 오늘따라 다르게 보였어요. 3살, 5살, 10살. 성장하는 남편의 모습들.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남편이 너무 그리웠어요.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생기는 없었습니다. 넓고 조용한 집이 마치 박물관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미국에서 가져온 짐들이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의 책들, 장난감들, 하린이가 좋아하던 동화책, 현우가 보던 그림책, 남편이 매일 밤 아이들에게 읽어주던 책들이었어요. 가슴이 또 아파왔습니다. 이제 그 그리운 목소리를 들을 수 없으니까요. 아이들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낯선 한국집에서의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침마다 아이들의 소리가 집을 채웠습니다. 하린이의 제잘거림, 현우의 발소리.
그 평범한 일상이 시아버님께는 그리움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어요. 문틈 사이로 손주들을 바라보시는 시아버님의 눈빛 속에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겹쳐보고 계시다는 걸요. 밤이 되면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시아버님은 서재에 홀로 앉아 계셨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윤진아, 앉아봐라. 저는 시아버님 앞에 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윤진아, 내 나이가 32이지? 네, 아버님. 미국에서 대학 졸업하자마자 결혼하고 내 아들 만나서 뒷바라지하고 미국 대학 교수까지 만드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버님, 아이들도 잘 키우고.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뭔가 북받쳐 오르시는 것 같았습니다. 윤진아, 너 아직 젊잖니? 넌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순간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재혼을 해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아이들은 내가 키우마. 내가 책임지고 잘 돌볼게. 이제 너를 위해서 살아가렴. 나는 윤진이 내가 원하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거다. 아버님,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건 이제 이것뿐인 것 같구나. 시아버님의 눈가가 붉어지셨어요.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아이들을 보러 오렴. 그게 너를 위한 길이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시아버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저를 위한 배려였죠. 젊은 며느리가 이 슬픔 속에 갇혀 살기를 원치 않으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아버님,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너무 사랑했어요. 윤진아,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시아버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하지만 저는 민호 씨를 지금도 너무 사랑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민호 씨는 제 전부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만나라고 하시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윤진아, 민호 씨가 사랑했던 아이들을 키우고 민호 씨가 존경했던 아버님 곁에 있는 것,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제 제가 민호 씨를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윤진아, 하지만 넌 아직 젊어. 외롭지 않겠니? 외롭습니다. 그리고 민호 씨가 너무 그립고 보고 싶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너무 외롭고 무섭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아버님께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를 잊고 새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사는 게 낫습니다. 아버님도 혼자시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와 하린이와 현우가 곁에 있으면 안 될까요? 민호 씨가 남긴 가족들이 함께 있으면 안 될까요? 서재는 한참 조용했습니다. 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들렸어요. 시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죠. 저는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시아버님께서 천천히 일어나셨어요. 서재 문 쪽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시아버님은 문 앞에서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으신 채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윤진아, 고맙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시아버님은 문을 열고 나가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시아버님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복도를 걸어가시는 시아버님의 어깨가 떨리는 것 같았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도 서재를 나왔어요.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문을 닫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 속에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미국에서의 남편과 마지막 밤이 떠올랐습니다. 짐을 싸며 남편과 나눴던 대화가요. 윤진아, 한국 가면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 힘들어도 우리는 함께 있으니까. 그때 남편이 웃으며 말했었죠. 그래, 우리 함께니까. 그런데 이제 남편은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지키고 싶었던 것들은 남아있어요. 시아버님, 아이들, 그리고 남편이 태어나고 자란 이 집. 민호 씨,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느껴졌습니다. 민호 씨가 믿어줄 거라는 걸요.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한 남자는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 한 여자는 남편을 잃은 아내로, 그리고 우리는 서로에게 남은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가 흘렀습니다. 저는 조금씩 이 집에 적응해 갔어요. 아이들은 서울의 국제학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아이들은 시아버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할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할인이와 현우가 나란히 서서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시아버님께서 손주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셨어요. 운전기사님이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미국에서 영어로 생활하던 아이들이라 국제학교가 더 나았죠.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있었어요. 아침에 아이들을 배웅하고 시아버님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게 다였어요. 집안일은 집사님과 직원들이 다 하셨거든요. 저는 그저 거실에 앉아 있거나 정원을 산책했습니다. 책을 읽기도 했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오후 3시쯤 아이들이 돌아왔어요.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 사귀었어. 현우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잘했네. 할아버지, 저 오늘 수학 테스트에서 A+ 받았어요. 할인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역시 우리 할인이는 똑똑하구나. 시아버님께서 웃으셨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흘러갔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에서도 집에 있었지만 그때는 민호 씨가 있었어요. 저녁이면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엔 함께 아이들과 놀았죠. 남편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었고 저는 하루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별것 아닌 일상이었지만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호 씨가 없었어요. 낮에는 텅 빈 집에서 혼자였어요. 벽시계만 째깍째깍 소리를 냈습니다. 가끔 넓은 정원을 걸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만 바라보는 날도 많았습니다. 책장을 넘겨도 내용이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저 오후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올 때까지요.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무기력해진 게요. 민호 씨를 사랑하고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그냥 있기만 하는 게 지킨다는 걸까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일까요? 민호 씨,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대답은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복도를 지나다 서재 문틈으로 시아버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민호야. 발걸음이 멈췄어요. 윤진이가 우리 곁에 남겠다고 했구나.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이 집을 지키겠다고.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하지만 민호야, 윤진이 눈빛을 보면 시아버님께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 아이도 뭔가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구나. 그저 집에만 있기엔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저를 지켜보고 계셨던 거예요. 윤진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저는 조용히 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께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윤진아, 아침 식사 후에 서재로 좀 오렴. 네, 아버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낸 후 저는 서재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와서 앉아라. 시아버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시아버님 앞에 앉았어요. 시아버님은 한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보셨어요. 윤진아, 너 집에서만 지내는 게 답답하지 않니?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해봐. 나는 내 눈빛을 봤다. 시아버님의 눈빛이 따뜻했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나는 회사에 가고 너만 집에 남지. 괜찮습니다, 아버님. 정말 괜찮니?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사실 답답했거든요. 윤진아, 이제 내가 우리 회사를 맡아보는 게 어떻겠니?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님? 민호가 돌아왔다면 회사를 이끌었을 거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없다. 그리고 너는 이 가족을 지키겠다고 했잖니. 네, 하지만 회사도 우리 가족이야. 민호가 지키려던 것이고 저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회사 일을 전혀 몰라요. 모르면 배우면 된다. 경영 경험도 없고 비즈니스도 모릅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대학에서 교육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 바로 결혼했어요. 회사 경험이라곤. 그래서 더 좋다. 시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편견이 없으니까.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내가 믿는 임원 한 사람을 붙여주마. 이하진 이사라고. 시아버님께서 책상 위 사진을 가리키셨어요. 임원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우리 회사 마케팅 총괄이사야. 가장 유능한 사람이지. 저는 사진 속 이하진 이사를 바라봤어요. 차갑고 냉철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윤진아, 너는 할 수 있어. 아버님,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재를 나와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회사를 내가 침대에 앉으니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뭔가 설레기도 했습니다. 민호 씨가 하려던 일, 내가 대신 할 수 있을까? 창밖을 바라봤어요. 넓은 정원이 보였습니다. 문득 민호 씨와의 대화가 떠올랐어요. 윤진아, 너 꿈이 뭐야? 응? 그냥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거. 그것만? 민호 씨가 웃었었죠. 서윤지는 똑똑한데 뭔가 하고 싶은 거 없어? 글쎄, 잘 모르겠어. 언젠가 찾게 될 거야.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 민호 씨가 지키려던 것들을 지키는 것.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서재로 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갔어요. 아버님, 윤진아, 들어와. 결정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하겠습니다. 회사에 들어가겠어요. 윤진아.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봐. 신입사원으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시아버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신입사원? 네.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며느리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냥 서윤진으로 들어가고 싶어요. 윤진아, 그건 너무 힘들 거야. 알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신입사원 특채라는 제도가 없어서 사람들이 특채라고 수군거릴 거고 아마 낙하산이라고 할 거다. 괜찮습니다. 저는 손을 꽉 쥐었어요. 제가 실력으로 보여드리고 싶어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시아버님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알았다. 내 뜻대로 하마. 감사합니다, 아버님. 하지만 윤진아, 쉽지 않을 거다. 알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가 누군지 모를 거야. 그게 내가 원하는 거니까. 네. 힘들면 언제든 그만둬도 돼.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어요. 아니요, 끝까지 해볼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하리나, 현우야. 엄마가 곧 회사에 다니게 됐어. 회사? 현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응.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기로 했어. 엄마, 대단해. 하린이가 웃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언제 봐? 저녁에는 꼭 같이 있을게. 약속해. 알았어, 엄마. 아이들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민호 씨가 웃고 있었습니다. 하린이와 현우를 안고서요. 민호 씨,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신이 하려던 일을.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사진 속 민호 씨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를 믿어준다는 듯이요. 민호 씨, 나 열심히 할게. 지켜봐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 후면 저는 회사에 출근하게 될 겁니다. 신입사원 서윤진으로요. 아무도 제가 회장의 며느리라는 걸 모를 거예요. 그게 제가 원하는 거였습니다. 두렵지만 해야 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며칠 후 첫 출근 날이 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정장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엄만 예뻐. 현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화이팅? 하린이가 주먹을 쥐어 보였어요. 고맙다, 우리 아가들. 시아버님께서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윤진아, 아침은 먹고 가거라. 네, 아버님. 힘들면 언제든 말해. 알겠지? 네. 걱정 마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내심 불안했습니다.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높은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습니다. 해영그룹 본사, 민호 씨의 아버지가 만든 회사, 이제 제가 일하게 될 곳.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서윤진, 할 수 있어.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마케팅 본부는 12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보였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순간 여러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첫 출근하는 서윤진입니다. 아, 신입사원분이시군요. 잠시만요. 한 직원이 부서장을 불러왔어요. 서윤진 씨죠? 저는 마케팅 2팀 김태수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오늘부터 우리 팀에 합류한 서윤진 사원입니다. 김태수 팀장이 소개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윤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어딘가 어색했어요. 몇몇 직원들이 수군거리는 게 들렸습니다. 특채래. 우리 회사 신입 특채 처음 아니야? 누구 백이지? 낙하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자리는 저쪽입니다. 따라오세요. 김태수 팀장이 안내했어요. 사무실 구석 자리였습니다. 일단 자리 정리하시고 기본적인 사무용품들은 이미 세팅이 되어 있을 겁니다. 이 파일들 먼저 읽어보세요. 우리 팀 업무 자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수 팀장이 서류 파일을 건넸어요. 저는 짐을 내려놓고 앉았어요. 주변 직원들이 흘끔흘끔 저를 쳐다봤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회사 조직도, 마케팅 용어, 업무 프로세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정신없이 읽었어요. 이해 안 되는 용어들을 메모했습니다. 이겨낼 거야. 끝까지 해볼 거야.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우리 회사를 위해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리로 된 임원실이 보였어요. 마케팅 총괄이사실. 이하진 이사가 창문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 순간 눈이 마주쳤어요. 이하진 이사는 아무 표정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도 시선을 거뒀어요. 서윤진 씨, 같이 점심 드실래요? 한 선배가 물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구내식당으로 갔습니다. 선배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미국에서 대학 나왔습니다. 아, 그래서 특채로 오셨구나. 그래도 일은 해야 하는데 해보신 적 있으세요?
따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열심히로 되는 게 아닌데.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비아냥이었어요. 저는 밥을 먹으며 참았습니다. 점심 식사 후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서윤진 씨, 이 자료 정리 좀 해주실래요? 선배 사원이 서류 더미를 건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일을 열어봤어요.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됐습니다. 마케팅 용어들이 낯설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더 무시당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인터넷을 검색하며 하나하나 찾아봤어요.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서윤진 씨, 아직도 안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에휴. 선배 직원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퇴근 시간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났어요. 서윤진 씨는 안 가요? 저는 조금 더 하고 가려고요. 신입이 열정은 있네. 비아냥거리는 투였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이 텅 비었어요. 저는 오늘 배운 것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메모장에 빽빽하게 적었어요. 이메일 쓰는 법, 보고서, 양식, 회의 예절.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아직도 계시네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이하진 이사였습니다. 아, 네. 이사님, 첫날인데 야근까지 하시나요? 배울 게 많아서요. 이하진 이사가 제 메모장을 봤어요. 성실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윤진 씨, 이하진 이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회사는 성실함만으로는 살아남기 힘듭니다. 실력이 없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하진 이사는 돌아서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시간은 밤 11시였어요.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만 거실에 계셨어요. 윤진아, 왔구나. 저녁은 먹었니? 네, 회사에서 먹었어요. 첫날 어땠니? 좋았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무리하지 마라. 네, 아버님. 먼저 들어가 쉬겠습니다. 방에 들어가 침대에 쓰러졌어요. 몸도 마음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잘 수 없었어요. 책상에 앉아 오늘 정리한 메모를 다시 봤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매일 새벽 6시에 출근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오기 전 조용한 사무실에서 공부했어요. 마케팅 책을 읽고 회사 자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남아 복습했어요. 저 신입 진짜 열심히 하네. 근데 일은 좀 해? 글쎄, 얼굴만 예쁘지 뭐. 뒤에서 들리는 소리들. 처음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점점 무뎌졌습니다. 대신 더 열심히 했어요. 어느 날 회의가 있었습니다. 김태수 팀장이 발표하는데 자료에 오류가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저기, 팀장님. 왜요, 서윤진 씨? 저기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김태수 팀장이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아, 맞네요. 잘 봤어요, 서윤진 씨. 아닙니다. 회의가 끝나고 몇몇 선배들이 저를 다르게 봤어요. 윤진 씨, 꼼꼼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겐 큰 의미였습니다. 그날 밤도 야근을 했어요. 사무실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문득 임원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게 보였어요. 이하진 이사도 야근 중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이하진 이사가 제 자리로 왔어요. 서윤진 씨. 네, 이사님. 이 보고서 좀 봐주시겠어요? 제가요? 네. 신입의 시각이 필요해서요. 이하진 이사가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꼼꼼히 읽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말했습니다. 여기 부분이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하진 이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의견이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진 씨, 버텨야 합니다. 네, 이겨내야 합니다. 지금 하시는 것처럼요. 이하진 이사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냉정하게 대할 겁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했어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며칠 후 큰 과제를 받았습니다. 서윤진 씨, 이번 신제품 마케팅 전략 초안 작성해 볼래요? 김태수 팀장이 서류를 건넸어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세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마케팅 전략이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업무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서도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노트북 앞에 앉았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인터넷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엇이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어떡하지?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출근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거든요. 사무실 불을 켜고 제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제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신제품 마케팅 전략 수립 가이드. 노란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어요. 3장 시장 분석, 5장 타겟 설정, 7장 전략 수립 순서대로 읽을 것. 필체는 알아볼 수 없게 인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누가 놓은 건지, 아니,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파일을 열었어요. 그리고 하나하나 따라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등불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길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회의 전까지 초안을 완성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방향은 잡았습니다. 서윤진 씨,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김태수 팀장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오후 유리 속 임원실을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이하진 이사는 서류를 보고 계셨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도와주셨다는 걸요. 며칠 후에도 또 있었습니다. 업무 이메일로 익명의 메일이 왔어요. 제목 참고자료, 신입을 위한 실무 마케팅 강의 링크, 8강, 12강 필수 시청. 발신자는 회사 내부 계정이었지만 이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집에서 그 강의를 들었어요. 새벽까지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이었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조금씩 일이 손에 익었어요. 보고서 작성도 빨라졌습니다. 서윤진 씨, 이거 잘했네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이것도 맡겨볼게요. 선배들의 태도가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은 사람의 눈빛. 민호 씨, 보고 있지? 나 조금씩 해내고 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여전히 힘들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1년이 지나고 있었어요. 이제 저는 회사 일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선배들도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윤진 씨, 이번 프로젝트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작은 성과들이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마음 한켠이 무거웠어요. 시아버님의 건강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아버님, 저녁 드세요. 윤진아, 오늘도 회사 일 힘들었지? 괜찮아요. 이제 좀 익숙해졌어요. 시아버님은 웃으셨지만 그 웃음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얼굴은 더 야위셨고 기침도 자주 하셨어요. 아버님, 병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괜찮다.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야.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이하진 이사와 내일 있을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이 부분은 좀 더 강조하시는 게 좋겠어요. 네, 이사님. 그렇게 수정하겠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집사님이었어요. 사모님,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 어디세요? 서재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고 합니다. 전화를 끊고 일어섰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이하진 이사가 물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쓰러지셨대요. 나와 함께 지금 가시죠. 이하진 이사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찮으실 거예요. 이하진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최근 많이 힘들어 보이셨거든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VIP 병동으로 안내받았어요. 복도에 집사님이 서 계셨습니다. 사모님, 지금 어떠세요? 의식은 찾으셨습니다. 들어가 보세요. 병실로 들어갔어요. 시아버님께서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셨어요. 아버님,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제 손을 잡으셨어요.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윤진아, 네, 아버님. 할인이랑 현우는 집에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시아버님께서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하셨어요. 아버님, 안 돼요. 괜찮다. 할 말이 있어. 저는 시아버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진아, 이제 내가 우리 집안을 지켜다오. 아버님, 그런 말씀 마세요. 민우 대신 내가 잘해줄 거라 믿는다. 아버님, 고맙다, 윤진아. 정말 고맙구나. 시아버님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하지만 시아버님은 그렇게 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민호 씨에 이어 시아버님까지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후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아버님의 유언대로 조용한 가족장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회사 임원들이 모두 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절을 받았어요. 엄마, 할아버지 어디 가신 거야? 현우가 작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빠 계신 곳으로 가셨어. 하늘나라? 응. 할인이가 동생을 안았어요. 여전히 의젓한 우리 큰딸. 장례가 끝나고 회사로 돌아갔습니다. 회사는 어수선했어요. 회장님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후계자가 누가 되는 거야? 부회장도 없잖아.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어요. 그날 오후 회사 전체에 공지가 떴습니다. 전 임직원 대상 긴급회의. 주요 임원은 본사 대강당 집합, 나머지 직원은 내부 방송 시청. 시간이 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대강당 뒤편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하진 이사가 제 옆에 왔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니요. 전혀요. 괜찮습니다. 진심을 전하시면 됩니다. 정말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저 앞에 서도 될까요? 이미 하고 계셨잖아요. 1년 동안요. 이하진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윤진 씨를 끝까지 지켜달라고요. 이사님, 그리고 저도 믿습니다. 할 수 있으세요. 무대로 올라가는 계단 앞에 섰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셨어요. 민호 씨, 아버님, 힘을 주세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랐어요.
연단에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대강당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저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정태원 회장님의 며느리 서윤진입니다. 순간 대강당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1년 전 저는 신입사원으로 이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제가 누군지 몰랐죠. 그게 제가 원했던 겁니다. 처음부터 배우고 싶었습니다. 제대로요. 힘들었습니다. 많이 서툴렀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제 남편이 회장님의 외아들 정민호가 1년 반 전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강당이 다시 한번 술렁거렸습니다. 회장님의 외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모두에게 비밀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지키려던 것을 제가 대신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정태원 회장님께서 평생을 바쳐 만드신 회사였으니까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유지를 따라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아버님의 뜻을 잇겠습니다. 저는 이 회사를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을, 여러분의 가족을 지켜내겠습니다. 부족한 제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하진 이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둘 박수가 퍼져나갔어요. 마침내 대강당 전체가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웃고 있었습니다. 마케팅 본부 사무실, 직원들이 모니터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렸어요. 윤진 씨가 회장님 며느리였어? 1년 동안 우리가 몰랐던 거야? 한 선배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못되게 굴었는데.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님의 서재에 홀로 앉았어요.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커튼이 흔들렸어요.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님, 시어머님, 그리고 민호 씨. 모두 웃고 있었어요. 아버님, 민호 씨.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진 속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마치 저를 믿어준다는 듯이, 마치 함께 있다고 말하는 듯이. 지켜봐 주세요. 제가 꼭 해낼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올 거예요. 힘들겠지만 이겨낼 겁니다.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민호 씨가, 시아버님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한 남자를 사랑했고 그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갈 겁니다. 이것이 저 서윤진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